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과제빵 이론을 함께 공부하는 전경희입니다. 오늘은 문제풀이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퍼프 페스츄리 제조 시 팽창이 부족해서 부피가 빈약해지는 결점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반죽의 휴지가 길어지면 오히려 팽창이 잘 일어나고 완제품의 부피가 커지고 더 좋은 것입니다. 데니스 페스츄리에서 롤인 유지 함량이 접는 횟수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우리가 롤인 유지 함량이 적은 것보다 적기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피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을 지나면 감소하는 현상이 서서히 일어납니다. 거품형 쿠키로 전란을 사용하는 것, 계란 흰자 노른자 같이 사용하는 거, 스펀지 쿠키로 우리 핑거 쿠키를 들을 수 있고요. 머랭 쿠키는 흰자로만 하고요. 스낵 쿠키는 드롭 쿠키는 다 반죽형 쿠키입니다. 아이싱에 사용되는 재료 중 세 가지와 조성이 다른 거, 버터크림은 크림성이라는 물리적 성질을 이용한 것이죠. 다른 것들은 머랭이죠. 지금 퐁당도 114도에서 118도로 끓인 것을 식혀줬다가 38도로 쓰는 것이죠. 쿠키에 팽창제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퍼짐과 크기를 조절하기 위함이죠. 과일 충전물이 끓어넘치는 원인으로 점검할 사항이 아닌 것은 껍데기에 구멍이 없어야 하고 껍질 사이가 잘 봉해져 있는지, 이제 우리가 구멍이 있어야 되겠죠. 껍데기에 없으면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숨구멍을 줘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꼭 생각을 하시고요. 퐁당은 시럽 온도가 114도에서 118도죠. 그리고 재결정화해서 38도에서 44도로 식혀서 사용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푸딩 표면에 기포 자국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가열이 지나쳐서 그 물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시고, 푸딩은 계란 열변성에 의한 농후화 작용을 이용한 제품입니다. 쿠키가 잘 퍼지지 않는 이유가 아닌 것, 그러니까 잘 퍼지는 이유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꼭 잘 몰라서 쿠키가 퍼짐이 심한 이유는 묽은 반죽이거나 쇼트닝이 많거나 과다한 팽창제, 알칼리성 반죽, 설탕을 많이 사용했느냐, 낮은 온도냐 이런 거니까 잘 퍼지지 않은 이유, 그러면 퍼졌다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알칼리 반죽을 사용했다. 제가 작업장에 시설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조명은 50룩스로 하면 우리가 너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발효할 때, 또 수작업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포장할 때, 이럴 때 다 다른데 50룩스는 굉장히 이렇게 밝기가 어두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50룩스 이상이 좋습니다. 공장에서의 선별 및 포장 공정이니까 포장할 때는 우리가 머리카락도 들어가면 안 되고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높은 거, 이 숫자가 높을수록 밝기의 세기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공장 설비 중 제품의 생산 능력은 오븐입니다. 오븐에 빨리빨리 구워서 나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공장 설비 구성의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각 시설은 우리 서비스 형태의 기본적인 어떤 기능을 지니고 있죠. 지니고 있지 않으면 안 되죠. 사용하기 편리해야 되고 작업 능률을 올려야 되고 그리고 동선이 가까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공장 주방 설비 중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 테이블의 위치는 중앙에 있어야 되겠죠. 동선이 가까울수록 좋은 것입니다. 퍼프 페스츄리의 반죽 휴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O2 가스를 최대한 발생시키는 것은 이제 케이크 도넛 휴지시킬 때의 효과고요. 그리고 퍼프 페스츄리 할 때는 더 밀어펴기가 용이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글루텐을 재정돈시키면서 이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생산 공장 시설의 효율적 배치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판매와 공장의 비율이 2대1로 요즘에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는 1대1로 보여주는 걸로 공장도 그대로 안에서 만드는 것을 우린 이렇게 위생적으로 합니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1대1로도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방의 설계와 시공시 조치상으로 잘못된 것은 주방 내의 천정은 높을수록 좋죠. 그리고 주방 설계에 있어 주의할 점이 아닌 것은 환기는 소형의 것을 여러 개 설치하는 게 좋고요. 오히려 도처에 여기저기에 창문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의 부피가 작아지는 결점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닌 것. 소금을 사용했을 때는 색을 내게 하기 위함이고 맛을 내기 위함입니다. 최종 제품의 부피가 정상보다 클 경우 원인이 아닌 것. 소금 사용량 과다. 소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효가 지나친 반죽으로 빵을 구웠을 때 제품 특성이 아닌 것은 제품이 오히려 과발효된 것은 고르지 못하죠. 조직이 고르지 못하고 껍질색이 옅고 그리고 신냄새가 강하죠. 이스트가 너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스트가 많이 들어갔겠죠. 그 발효 시간이 지났으니까. 빵 제품의 껍질색이 여리고 부스러지기 쉬운 껍질이 되는 경우에 가장 큰 원인은 지나친 반죽이죠. 그러니까 지친 반죽. 우리 발효가 지나치면 껍질색이 여리고 부스러지기 쉽습니다. 오븐 온도가 높을 때 식빵 제품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거, 오븐 온도가 높다라는 건 습도가 높았을 때 질긴 껍질이 되는 거죠. 발효 손실의 원인이 아닌 것, 재료 계량의 오차로 인해 발효 손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굽기를 할 때 일어나는 반죽의 변화가 아닌 것은 전분의 노화. 전분의 노화는 우리가 굽기 할 때가 아니라 구워서 바로 꺼냈을 때 얘기죠. 수분이 날아가는 거니까. 식빵의 표피에 작은 물방울이 생기는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이제 지나친 믹싱이 아니죠. 우리 반죽이 질었거나 발효가 부족했거나 습도가 높았거나 윗불 온도가 높았을 때 주로 작은 물방울이 생기는 것이죠. 오븐 스프링에 의한 빵 굽기 과정에서 오븐 스프링에 의한 반죽 부피의 팽창 정도 그러면 본래 크기의 3분의 1까지 올라갑니다. 성형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반죽이 거친 취급을 받아 상처받은 상태이므로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글루텐 숙성과 2차 발효죠. 2차 발효를 충분히 해줘야 빵이 굉장히 소프트하면서 맛있습니다. 제품 평가에서 브레이크와 슈레드 부족 현상의 이유가 아닌 것. 우리 브레이크는 터짐, 슈레드는 찢어짐. 그래서 발효가 부족했거나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오븐의 증기가 너무 많았다라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이제 많이 아시게 되었나요? 문제를 풀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문제를 어디서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서 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아니면 교재를 사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요. 요즘에는 또 상시 보건 문제로 각 책에서 업그레이드해서 많이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참고로 해서 많이 풀으신다면 풀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수업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